구글에서 이거를 시트를 간다 그랬고, 시트에 일단은 가면, 요거 오빠, 어? 교환해서 아, 요거 열면은 내 거가 나올 건데 드라이브 어, 복사 저번 시간에 아마 해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드라이브 복사 네, 하시고 런타임에 모두 실행 이렇게 하면은 뒤쪽으로 쭉 다 실행이 일단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먼저 하고 잘 되셨으면 숫자 1 남겨주세요. 네. 드라이브 했고, 런타임에, 모두 어, 실행. 모두 실행. 일단은 앞쪽에 8-1에 해당하는 거, 8-2에 해당하는 거가 동작이 됐을 거예요, 아마. 네,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이 부분부터 에러가 떴을 건데, 이 부분 에러는, 이 위쪽에서 이제 콜앱 폴더 하나를 만들고, 데이터라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새 폴더, 이렇게 새 폴더 만들고, 데이터, 이렇게 잠깐만요. 만드시고요. 이렇게 만드시고, 잠깐만요. 잠깐. 얘네들 파일들 있죠?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아니요. 다운로드 저번에 다운로드는 받아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 받아놓은 거 갖다가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깐만요. 아직 런타임이 안 굴러갔어요. 자, 런타임이 아직 8-2에 하고 있는데, 데이터, 그거 아까 데이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지금? 데이터는 여기 폴더 아이콘 눌러서 열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새 폴더 이렇게 하고 그 이렇게 나온 것 폴더 중에 아이콘 열고, 폴더 아이콘을 열고 파일에 들어가서, 폴더 아이콘을 열고 다시 한번 이제 여기 폴더 아이콘 열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면 새 폴더 여기서 새 폴더, 그래서 이렇게 어, 언타이틀드 폴더 나오면은 네, 데이터라고 이렇게 폴더 명을 바꿔주세요. 네, 데이터 했어요. 바꾸고 네. 여기 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 다운로드 저번 시간에 받아놓었던 거 있을 거예요. 이 네, 컴퓨터 다른 컴퓨터라 가지고 저는 다시 지금 네,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alice.txt 다운로드 그럼 받은 걸 불러올 때는 뭘로 불러올까요? 어떤 거는 업로드를 누르나요? 세션 저장소에 있는? 저번 시간도 똑같이 했는데 음.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된다고 했어요. 자, 네네네. 다운로드하고 음, 다운로드하고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처리에 있는 거, 전체 다 드래그 앤 드롭을 데이터에다 넣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마도 자, 바탕화면에 이렇게 폴더가 있을 거고 이 폴더 네. 컨트롤 A 전체 네. 선택하고 드래그 하셔서 데이트 폴더에다가 쏙 집어넣으세요. 자, 이렇게 팝업 될 건데 확인 이렇게 팝업더도 하긴. 하면은 이게 요 부분에 이제 올라가는 게 나오고 요 데이터 폴더 아래에 이렇게 폴더 안에 파일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자, 데이터 폴더 안에 파일들이 보였어요. 9999? 다 9999. 하나, 5개 들어갔지요. 여기가 나오면은 이걸 닫으시고 여기 아마 에러 떴을 거예요. 텍스트 여기 에러 네. 떠가지고 이 파일이 없어서 에러가 떴는데 여기다 놓고 런타임에 이후셀 실행 이렇게 하면은 이 이후셀부터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니까는 이어서 나가질 거예요. 다시 그 재생 버튼 누르라는 거죠? 그 다시 자리? 런타임에 이후셀 실행
여기서부터 에러 나면 뒤로는 안 됐을 거니까 뒤로 에러가 안 나, 에러인 부분을 다시 해결하고 뒤로 네, 쭉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저희가, 이 뒤쪽으로는 크롤링 하는 거가 이제 또 걸려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여기부터, 여기 오늘 8-4번부터 아마 또 네, 나갈 거니까, 네. 1-4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8-4번의 육아휴직 관련 법안 대안의 분석, 법안에 대한 분석. 이거 진짜 좋네요. 네. 주제가 좋습니다. 아, 법이 완전 뚫렸다고 또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쭉 나오실 거예요. 이런 노션이 닫혀버렸다. 아, 어, 아,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거, 영문과 그다음에 한글 네, 나가고 아마도 이 뒤쪽에 이제 크롤링 해서 가져오는 거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뒤로 쭉 지금 다 가져오고 왔고. 네. 근데 저 글자 크게 작게 하는 저 기능이 어떨 때 저거 필요한 거예요? 글자 크게 잡기가 어떤 아, 거? 논문할 때 저거 필요하다 그랬구나. 글자 크게 이렇게 이 아, 여기서 막, 그거 사람 모양의 글자가 막 들어가서 그 아까 워드 그런 클라우드 디자인 되잖아요. 그런 게 언제 내가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물어본 거예요. 그건 디자이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의 뭐 법안이다 하면은 대한민국 지도에다가 워드 클라우드 넣으면은 이뻐 보이잖아요. 시각화. 시각화 느낌으로. 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가고 그래서 있습니다. TQDM 요 부분만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요게 데이터 수집 중이니까 요거 네, 다음부터 또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가 에러가 뜰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거기가 어느 부분일까 해요. 여자친구 8-몇이에요? 그게? 8-8, 6? 8? 8-8. 8-8. 여자친구 선물 고르기. 아, 마음에 들어, 아주. 주제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교재 저자가 좀 재밌는 분이셔요. 그러게요. 아시는 분이라는데 재밌어요. 재밌네요. 그러게요. 오늘 내 여자친구 선물 고르기까지 나갈 수 있나요? 여자친구 선물 고르기 뭐 일단은 봐서 일단은 원래는 여자친구 선물 고르기는 패스하고 뒤쪽에 네이버 음. 하려고 했는데 현재 뭐 봐서 오늘 사람이 많으면은 뭐 시간이 없으면은 안 할 건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쭉 하면 될 네.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없어서 저랑만 하시면 되겠네요. 개인 일단 가해라서 좋네요, 저는. 다른 사람 바쁜가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월요일이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그냥 열심히 사는 거가 더 맞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응? 뭐라고요? 월요일 날 새로운 마음 자세가 있을 맞아요, 때 맞아요.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때요. 할 수요일쯤 되면 수가 수요일 귀찮. 되면은 흐지부지 되지. 음. 네, 좀 쉬고 싶다가 외쳐질 때가 수요일이야. 그렇죠. 네, 살짝 한 잔도 하고 싶다쯤이 되면 수요일이 되죠. 어제 그래 내가 제일 힘들 건데 지금 그래도 하는데 참 쉽지 않네요. 어제 아, 밤에 엄청 또 그 진도해서 온라인 강의를 엄청 찍었는데 역시. 마음 누가 자세 따라가겠어요. 마음 그, 교수님 따라가는 사람 있으면 교수님 밀리니까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에 행복해야죠. 안 그러면 오빠 더 열심히 하려고 할걸? 이 끼리끼리라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뭐 계속 처지는 거죠. 마음 자세가 틀린데. 맞아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이미 삶의 태도가 달라요. 아, 일단은
코드는 저는 이제 거의 다 돈 것 같아요. 워드 클라우드 그리고 뭐 이쪽 라인으로 가고 있네요. 여자친구 쪽은 끝나가고, 네, 저도 저쪽은, 뭐 여자친구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음,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자, 모두 일단 이거 클라우드. 끝나면은, 육아휴직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 했던 거 저희 다 하고 끝난 거였어요? 지난주에 8-3번까지 다 했어요. 8-3번. 아, 그게 확실히 된 거구나. 복습을 했어야 되네. 됐나, 마나. 아유, 클라우드 맨 끝쪽 거는 끝났고, 네, 젠심 돌아가고 있네요. 네. 밑에 다 돌았고, 트위터. 이 여자친구가 이 이거는 이미지화를 못하. 할 때마다 달라져서 저번 응. 주랑 이번 주랑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요? 계속 업데이트 되는 현재적인 거에 맞춰주는 거예요? 맞아요. 아, 여자친구 선물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가 이제 네이버 그 지식인에 올라온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져오는 거라서 아, 때에 따라 틀려요. 그럼 저는 남자친구로 바꿔서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더 보기 힘들어요. 한 번을 그냥 교환에 맞춰서 정도 보고 이해를 네, 한 다음에 다른 키워드로 넣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고 이제 끝났네요. 다 돌았어요? 어, 어디 그냥 봅시다. 돌려놓으세요. 이제부터 이제 쭉 나가 볼게요. 네, 뒤에는 아직 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해야 될 일이 그 진도가 많으니까 음,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거는 저번 주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자, 요 8-4번 육아휴직 관련된 법안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코NFI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가 코리아, 그다음에 NLP가 내추럴 랭귀지, PY가 파이썬. 파이썬이죠. 그래서 그 자연어에 해당하는 거, 한국어 자연어죠, 여기까지. 한국어 자연어, 그 파이썬 코드를 뜻하는 코NFI 패키지 가지고 이 육아휴직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이 네, 코엔에파이 안에 이 법률 문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법률 문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샘플 파일을 이렇게 좀 가져오고 있네요. 그래서 NLTK라고 해서 이 내추럴 랭귀지 그다음에 TK가 이제 이 자연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의 이름이고요. 코엔의 네, 파일점 쿠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퍼스가 말뭉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 말 주머니 한마디로 사전 같은 거를 쿠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네, 코빌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코엔엘파이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코빌이 조금 작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빌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이 음, 1809890 90.txt이라고 돼 있는데 이 파일, 이 원본 파일에게 이제 법안에 대한 거, 육아휴직 법안에 대한 원본 파일이 있는데 이 원본 파일에 해당하는 걸 열어서 도건더바 KO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실제 데이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실제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깃허브에 가시면은 실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예요. 지방공무원 일본 개정 법률안에 해당하는 거 2010년도에 발의를 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챗GPT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겠죠. 학습을 하는데 챗GPT는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학습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들 때문에 이제 이후에 파인 튜닝이라는 거를 챗GPT 쪽에서 배우십니다. 그래서 네, 챗GPT 자체는 범용 챗GPT 한마디로 우리가 누구나 이 챗GPT를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그렇게 보다는 이제는 회사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기관마다 자기네들 자체의 챗GPT 자체를 가지고 싶다. 그죠? 이게 요즘의 트렌드. 그래서 이 GPT스라고 해서 그런 시장에 이 본인의 데이터만 올리면은 본인 회사의 챗GPT가 생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렇고 네. 자 어, 그래서 NLTK 요 데이터 중에 지금 보이고 있는 1080 180 90 9890 요 데이터가 실제 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네. 데이터를 그죠? 요 데이터를 임포트 해가지고 열었다는 거예요. 열어서 읽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잘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시면은 아하, 여기 있는 코드가 잘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법률은 이제 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거는요.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런 법안이 사회적으로 이 넓혀지는 이런 기준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만 6세에서 8세로 확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6세 이하로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일을 그만둬야 돼, 부모님이. 그지? 6세 이하로 돼 있어서 그만둬야 되는데, 뭐다? 이제 그거 8세까지 늘어나서, 이제 유치원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전체 문서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눈즈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이 명사를 추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엔에파이 안에 OKT라고 하는 이 분석기를 통해서 명사를 추출을 해서 결과값이 밑에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각각에 해당하는 뭐다? 그 명사들만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명사들만 뽑아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가 어떤 거가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그 문장 여기 있는 이 법안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이 명사들이 잘 뽑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명사들 중에서도 보다 어,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줘라고 하는 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토큰 코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토큰 코죠. 그래서 명사만 모아져 있는 얘네들을 가져다가 그죠? 텍스트 분석을 좀 하는데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가 몇 개가 있는지 텍스트 중에서도 셋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이 중복을 제거를 해주는 데이터형이에요. 그래서 중복을 제거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만 뽑아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프린트 구문에 봤더니 일반적으로 중복이 없는 이 명사들을 봤을 때는 735개인데 이 중복에는 게 여러 개가 있네요. 그래서 셋으로 중복을 제거하고 봤더니 250개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이 해당되는 것 자체를 한번 쫙 보여줘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거가 이 법안이기 때문에 38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발생은 19번,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18번, 이하는 18번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지더라라는 거.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요 데이터들이 지금 아웃풋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웃풋 창이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시각화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낼 건데 이 그림에 해당하는 거에 그림의 사이즈를 12, 6. 그래서 가로는 12, 세로는 6만큼. 그렇죠? 가로는 12, 세로는 6만큼의 사이즈로 코 플롯에 50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플롯 자체가 차트 그려줘. 이 플롯 자체가 차트라는 뜻이고 이 차트를 통해서 50개만 그려줘. 한마디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38, 19, 18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온 거를 기준으로 50개를 가져다가 스페이스.쇼 요 차트에다 그려냈어요. 그려냈더니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거의 단어가 아까 위에서 38번이었죠. 그래서 38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발생이라는 단어 요게 한 18번 나왔었죠. 여기 보이죠? 발생 19번이네 이렇게.
그래서 아하, 요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통해서 시각화한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더라.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으로 이렇게 차트를 그려내더라. 그죠? 그래서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많이, 그죠? 출력이 되는데 쓸데없는 단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단어들, 이런 위쪽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점, 가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그 데이터 분석할 때 크게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은는이가 등등의 조사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그죠? 이런 것들을 이 스탑워즈라고 하는 불용어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거를 스탑워즈라고 해요. 내가 내 그 분석에는 필요 없는 단어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겠다. 그죠? 여기다가 나열을 해서 삭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단어들 빼고 진짜 내가 쓸모 있는 요 내용들 있죠. 쓸모 있는 내용들만 가져다가 넣는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발 이런 것도 좀 쓸모가 없겠죠. 나중에 요 결과값 나오는 것들 뭐 정의와 익명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 이름이죠. 이런 사람 이름도 나중에는 제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돌렸을 때 쓸데없는 단어는 없애주는 이런 효과들, 이런 것들을 불용어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불용어 처리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예요? 요렇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 한다고 했죠. 그죠? 수동으로 없애고 얘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려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보다 데이터 육아휴직, 그 다음에 발생, 만 이하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 그죠? 위에서 아마 여기 이쪽에 나오는 것들, 그죠? 그래서 좀 닫아서 같이 좀 보면은 육아휴직 발생 만 이하 내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앞쪽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비슷한데요. 중간에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거가 제거가 됐을 거예요. 맞지? 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를 제거를 해서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이 불용어 처리 이후에 만드는 코드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스탑워드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요 안에다가 쓰시면 되죠. 요 안에다가 문자열로 쓰시게 되시면 제거가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육아휴직을 빼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육아휴직 그만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쉼표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육아휴직이었죠. 육아휴직이었고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켜내시면요. 여기 육아휴직이 빠져요. 맨 위에 이제 제일 많은 단어가 육아휴직이었죠. 그래서 육아휴직이 빠집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차트를 그려내면 첫 번째 원래 육아휴직이 있었는데 빠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단어 이런 것들은 지금 제일 핵심 포인트인데 스타워즈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제거를 한번 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음, 다시 육아휴직이 다시 나오려면은 이 위에서 데이터부터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부터 다시 가져와서 육아휴직이 나온 상태로 스타워즈에서 다시 불용어 안 빼고 지금 진행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확인만 시켜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저 위에서부터 다시 가져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꾸 안 나오죠. 선물 나오니까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나오려면은 데이터 요거 원본 데이터부터 다시 가져와서 불용어 처리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육아휴직을 뺀 그죠? 그 원래 제가 드린 걸로 해야 나올 것 같아요. 네, 육아휴직 나왔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끝나셨으면은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돌려서 원본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육아휴직까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명사들만 뽑았고 이 명사들에 따라서 이제 차트까지 봤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가 어떤 단어가 언급이 됐는지, 우리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초등학교다라고 하면은 초등학교가 몇 번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죠? 여기 위쪽에는 좀 초등학교라는 단어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이 단어가
과연 몇 번 나오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차트로 봤을 때는 한 7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더 정확하게 돌려봤더니 6개 나오더라. 그래서 관련 법안에 초등학교라는 단어는 6개 나오더라. 그지? 그러면 이 6개 나오는 거를 초등학교 외에 육아휴직 초등학교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 요 3개를 각각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dispersion plot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어요. 요 함수는요. 전체 문서가 1에서 100페이지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뜻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체 단어가 한 700개 정도 조금 넘어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0개 정도 되는데 이 700개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한마디로 이 앞쪽에 여기 그죠? 보니까 한 50, 60 공무원 요쯤에 그다음에 초등학생도 앞쪽에 뭐 20, 30, 40 요쪽 라인에 그죠? 이렇게 몰려 있네요. 그지?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예, 문서에 골고루 이렇게 그죠? 나와 있고요. 초등학교는 앞쪽에 몰려 있고 육아휴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 빼고 전반적으로 예, 쭉 문서 전체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위치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이 함수가 dispersion plot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모르면 이렇게 POE 사이트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코드를 넣고 이 코드에 dispersion plot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dispersion plot은 NLTK 라이브러리에 텍스트 클래스다.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 특정 단어 분포 시각화하는 역할을 해주더라. 그지? 자, 그래서 KO 객체, KO라는 거 우리가 뭐 따로 요거는 이제 만들었죠. 앞에서 만들었고 거기에 육아휴직 초등학교 공무원 요 단어들을 가지고 시각화를 해봤더니 아까 보는 것처럼 공무원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는 앞쪽에 육아휴직도 중간에 살짝 없고 앞뒤에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한국어로 뭐 설명해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자 말뭉치라고 하는 거가 있다. 코퍼스라고 하는 거에 가중치를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이 나오면은 육아휴직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더 중요하게 그죠? 가중치, 가점을 더 중요하게 해서 수치를 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같은 단어가 있다. 육아휴직, 공무원 뭐 이게 단어가 있으면은 내가 초등학교 학부모다. 그러면 초등학교라고 하는 거가 나왔을 때 더 중요하게 보겠죠. 그런 느낌이 가중치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디스퍼슨 플롯의 그 문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API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 밑에 예제가 쭉 나와 있어서 여기는 옐로블릭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함수들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지까지 이렇게 POE 사이트와 API 사이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고 하시면요. 궁금하시면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자, 11번에는 그러면 초등학교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초등학교라고 하는 단어들 이렇게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라고 하는 거의 주변에는 그렇죠? 컨이라고 하는 건 투게더의 약자고 커는 이제 관계를 하다 뭐 이런 거가 있고 댄스 춤을 추다 이거죠. 이렇게 근처에서 춤추고 있는 애들, 근처에서 관계가 있으면서 춤추고 있는 애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 있는 뜻 관계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뽑아낼 때 컨커던스에 해당하는 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초등학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중간쯤에 여기 보일 거예요. 초등학교 이렇게 보이는데 이 초등학교 앞뒤에는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음, 내용들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만 좀 보시면
자, 하나만 좀 보시면, 자, 앙규백 쭉 이유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부모의 사랑과 필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현재 공무원 자녀의 양육위 육아휴직수 자녀 나이 만 몇 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면은 그 앞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컬로케이션에 해당하는 연어라고 하는데 먹는 연어 아니고요. 연결되는 언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커댄스에 해당하는 걸 해보셨는데 뭐예요? 요 밑에 이제 콜로케이션에 해당하는 걸 하시면은 그 관련된 거가 근처에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자 공무원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뭐다? 아, 연어라는 뜻이네요. 연어에 해당하는 걸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안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를 새로운 테스팅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자연어 처리의 연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에 이렇게.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푸드라는 것들을 해봤네요. 푸드라는 거가 해봤는데 푸드 앞뒤에 한마디로 푸드에 연결해서 나오는 단어들 앞에 페이스트 이런 것들을 그죠? 연결해서 즉석식 이런 연어가 있고 퀵푸드 이렇게 해서 푸드 앞에 빠른 이런 거가 있네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연어다의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해당되는 연어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앞뒤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가 이렇게 이제 콜로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위치하다는 뜻이죠. 코가 투게더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 콜도 투게더고 코어도 투게더, 콘도 투게더예요? 네. 아, 콜도 네. 투게더고 접두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단어는 다 투게더에 많이 투게더예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접두사를 좀 알면은 이런 것도 좀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얘도 지금 그다음에 댄스는 알잖아요. 춤추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내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나라는 이 단어들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네. 단어가 아니니까. 음, 요거를 단어를 검색을 하셔서 요 뜻 자체를 잘 아시면은 요 의미를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렇고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거 불용어 처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워드 클라우드를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내가 이 영역에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영역에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받게 되더라? 해당되는 거가 루트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땡땡 예로 누르고 땡땡 예로 누르고 여기에 루트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루트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고 요 밑에 NLTK 데이터라고 보일 거예요. 여기 이제 코파라라고 하는 거랑 코파라? 토크나이저가 변환되어 있는 코파라고요? 네, 코파라의 밑에 스타워즈 안에 이렇게 얘네들을 불용어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차이니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차이니즈 이렇게 이탈리안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거 러시안 이런 거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데이터들이 그 각각의 언어 안에 있는 그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잉글리시 이런 것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따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영어 쪽에서 영어 지금 잉글리시 눌렀거든요. 눌렀을 때 영어 네. 쪽에서 이런 단어에 해당하는 거는 뭘 하자? 스타버즈, 불용어 이런 거 나오면은 제거해, 그치? 분석에 필요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이 이제 루트 안에다가 설치가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코딩을 짜고 있는 그 영역이 아니라 루트 영역에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자, 앞쪽에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돌려서 육아휴직 관련된 거에
어떤 거가 가장 핵심 언어인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육아휴직이니까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육아휴직이 중간에 그죠? 제일 크게 들어와 있고요. 어떤 거를 발생을 했다, 만, 나이, 경우, 액, 이런 것들이 조금 크게 보이고 있어요. 자녀, 그지?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자녀가 당연히 큰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새 이런 것들 좀 뺄 수도 있어. 액 이런 거 뺄 수도 있겠죠. 만, 네. 나이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스타워드 쪽에서 이런 것들을 없애면 다른 요 다음에 해당하는 아마 이제 좀 큰 게 공무원 이런 것들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거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 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아까 방금 루트 안에 들어있다는 그 불용어에 지금 여기 글자 이미지화 시킨 거에서 내가 빼고 싶은 건 거기에다 추가 삽입해서 빼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요. 이거는 언어별로 그냥 디폴트로 빼는 거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만질 게 없고, 한국어는 여기에 속하지도 음, 않고, 음, 내가 음. 빼는 거는 여기서 빼시면 돼. 스타워즈 여기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아, 누가 휴직일 여기다 한번 써봤죠. 그랬더니 빠졌죠. 네. 그죠? 아, 예. 여기다 없애시면 돼요. 여기다 넣어서. 아, 스탑워즈에 얹어야 이게 빠진다. 네, 빼고 이게 싶은 단어를. 그럼 그걸 요렇게 빼면 다른 단어가 업데이트돼서 더 들어가지기도 맞아요. 하나요? 가는 단어가 더 이제 대체돼요? 우선순위가 높아지니까 크기가 더 커지죠. 이런 거. 음, 그 다음 사이즈 있죠. 그 다음 음.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예. 네. 거기까지 해서 육아 휴직 관련된 워드 클라우드까지 마무리를 해봅니다. 음, 음. 요 저, 코드가 좀 네, 코드가 네, 궁금하면 여기에 이런 것들 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 코드를 이렇게 네, 넣고 코드를 네. 넣으신 다음에 그 관련된 거, 이 most common 150 이게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위에서부터 150개 단어들 한마디로 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기준으로 그게 이제 내림차순 기준으로 뭐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기준으로 150개를 뽑아서 워드 클라우드 그려줘에 해당하는 코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게 음, 뭔지. 그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뭐예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걸 또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요 I am show가 이게 발음이 I am show지 이미지 쇼예요. 이미지로 보여줘 이럴 때. 네. 그래서 모르겠으면 뭐다? 디테일하게 이 부분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돼. 이렇게 코딩해서 이렇게. 그죠? 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 잠깐, 한 2분만 쉬어도 되나요? 네,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그럼. 네. 네, 자, 이어서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분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기반의 분류기. 한마디로 이 요구르트 병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인가 아니면 뭐죠? 그 캔인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플라스틱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률 기반의 어떤 이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이브 베이지가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영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가 어떤 앤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나이브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심플한 분류기래요.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이냐, 캔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기 위한, 이런 거가 분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얘네들의 지도학습의 종류래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플라스틱이야, 얘는 캔이야, 이런 것들을 사람이 정해주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자. 한마디로 캔이 나오면 플라스틱이 안 나와야 돼요. 이런 거가 이제 독립적이다라는 거고요. 조건부 확률,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 플라스틱이 나올 경우가 많고 혹은 캔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가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다. 그래서 요 교환에서는 요 라이브 베이지를 통해서 요 라이브 베이지의 특징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면서 라이브 베이지 자체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도학습이더라. 지도학습 뭐예요? 사람이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라고 결정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요 문장 중에 I love you는
false 이렇게 해서 긍정이야. 이렇게 나오는 문장은 긍정 문장이야 라고 사람이 정해줬고요. 두 번째, I hate you. 얘도요. 이거는 부정이래요. 그래서 hate이라는 단어, like라는 단어 두 개가 지금 차이가 돼 있는데 like는 긍정, hate는 부정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you like me. like가 여기 있는데 you가 나왔더니 그 다음에 me 이런 게 나왔더니 너는 나를 좋아해 이거잖아요. 이거는 부정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정의를 해준 거예요. 사람이.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해. 이거는 뭐예요? I가 좀 나오면은 포즈, 그죠? 긍정으로 조금 처리를 하고 있네요. I like 그러면은 메로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가 나오냐라고 그죠? 이제 라이브 베이지한테 물어볼 거야. 한마디로 라이브 베이지에 사람이 이렇게 문장이면 이거 긍정, 이렇게 문장이면 이거 부정, 이렇게 문장이면은 부정, 이렇게 문장이면 긍정 이거를 정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규칙성을 가지고 이 I like 메루이가 나왔을 때는 이걸 긍정으로 판단할 거냐 부정으로 판단할 거냐 이게 나이브 베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보이고 있는 거가 토크나이즈, 워드 토크나이즈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토크나이즈가 예전에 버스 탈 때 토큰이 있었어요. 토큰 하나 넣으면은 버스를 한번 타게끔 해주잖아요. 얘도 똑같이 워드 토크나이즈 뭐다? 단어에 해당하는 거를 한 번 탈 수 있게끔 한마디로 I like you 중에 I like you 한 개씩 이렇게 쪼개는 거 이거를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큰에 해당하는 것들 가져다가 확인을 할 거고 이 트레인은 학습을 할 건데 요 문장은 긍정이야. 요 문장은 부정이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머신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머신을 학습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이 끝나셨으면은 자, 그 밑에 자연어 처리해야 되는 거를 요 진짜 펑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데이터를 그죠? 다운로드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도 지금 루트 쪽에다가 가져다 넣자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요 폴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요 루트 그죠? 여기가 이제 루트죠. 루트고 요 루트 안에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보여요. 토크나이저 안에 펑크 이렇게 이제 보이는 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피클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는데 피클이 zip 파일 같은 게 피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용어들, 그죠? 잉글리시 쪽의 피클 예, 이제 토큰이니까 얘네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따닥을 클릭을 했더니 우측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 보이는 단어들 중에 자, copy, reg, 그다음에 리컨스트럭터, 그다음에 P0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뭘로 한다? 토크나이저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문 쪽에서 토크나이저들을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61,702개 정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쪼갤 수 있다의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요 그 자연어 처리 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 쪽에서 그죠? 이 필요한 모듈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토크나이저 자르는 것들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습용으로 이렇게 4개의 단어, 문장들을 학습을 시켰고 이 자연어 처리에 디폴트로 가지고 오는 걸 통해서 이 문장들을 자르고 그 다음에 긍정부정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끔 지금처럼 코드를 짰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자, 여기 이제 이게 뭔지를 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모듈 얘는 문장 토큰화를 위한 라이브러리다. 문장 토큰화는 문장 단위로 분리하는 작업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이 모델은 구두점, 대문자, 약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문장 경계를 찾아낸다. 아까 여기 있었죠. I like you면 I랑 like랑 you 얘네들을 각각각을 잘라가지고 저장을 하는 이런 것들을 뭐예요? 가지고 있는 애가 지금 보이고 있는 문장 토큰화에 해당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안에는 이제 센텐스 피스, 센텐스 토커나이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각각 문장에서 이 단어들을 쪼갤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가 이 펑키트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펑쿠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씨입니다. 이거를 토크나이저를 한마디로 이제 단어 단위로 자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오늘은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쪼개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이 문장 끼리를 쪼개주는 이런 모듈을 펑크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여기는 한국어로 예를 들었는데 영문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게 I like부터 I like her까지 이렇게 영문으로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셋을 통해서 가지고서 중복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뭐다? I 한 번만 나오죠. I 한 번만 나오고 like 한 번만 나오죠. 네, 그래서 요렇게가 뭐가 된 거예요? 아, 이 영문에 해당하는 거에 문장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쪼개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문은 이 I, like you 각각의 단어가 띄어쓰기 단위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이게 쉬워요. 그렇죠? 아까 한국어도 솔직히 이 부분에 지금 띄어쓰기가 있죠. 띄어쓰기가 있어가지고 이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눠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한국어보다는 영문이 쉽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가 뭐예요? 워드 토크나이저, 센텐스 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센텐스 제로가 요거 그죠? 포구문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 포구문 있죠? 포구문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의 첫 번째, 그 다음 문장의 첫 번째, 그 다음 문장의 첫 번째.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뭐예요? 센텐스 제로에 해당하는 그죠? 요 부분에 해당해 센텐스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단어를 가져다가 트레인에서 센텐스 가져와서 다 소문자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죠. 그지?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대문자 있어도 다 소문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set 데이터 타입이라서 앞에 브레이스 가로입니다. 이거 브레이스 가로고 중복을 제거하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면은 각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학습이 포즈,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이 문장 전체에 대해서 그죠? 혹은 이제 신규 문장에 대해서 요 긍정 단어, 긍정 문장인지 부정 문장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hate라고 하는 거가 false, true, me, false, true 이거 있는데 첫 번째 이 문장하고 얘를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hate가 여기 있고 her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me라는 게 있고 I라는 게 있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미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그치? 그래서 걔네들이 첫 번째 문장이 우리가 뭐였어요? 여기 옆에서 적어볼게요. I like you였어요. I like you에서 hate가 여기 I like you에 있나? 없어. false. 그죠? you 있어? true. 그죠? 첫 번째 문장에 you 있네요. 여기 you 있죠? you 있고. 그 다음에 me라는 거 있어? false. 없죠? 첫 번째 문장에 me 없습니다. 그 다음에 I like, I 있니? I true.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like 있니? true. like 여기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말뭉치, 이걸 말뭉치라고 하는데, 말뭉치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true, false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있을 땐 true, 그죠? 없는 말뭉치, 없는 단어는, 그지? false, 이렇게, 그죠? 각각각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문장하고 처리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문장은 I hate you죠? I 있니? I 있다. 그지? 그 다음에 hate 있니? hate 있다. 그지? 그 다음에 you 있니? you 있다. 그죠? 그래서 hate, you, I 이거 세 개는 있고 나머지 me, like, her 이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그지? 또 그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각각각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그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포즈라고 하자. 요게 포즈죠. 그죠? 요게 여기 나오는 거고 네거티브 요게 여기 나오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요 내용의 네거티브 요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거 포즈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전체 문장에 해당하는 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뭉치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트루 폴스가 나오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조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좀 밑에 가셔서, 자, 요 7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금 설명했던 거예요. 트레인 문장에 속한 단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고,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true, false 같다 확인을 했다. 이걸 이용을 하셔서 이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를 한번 작동해 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NLTK 안에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를 가지고 T에 해당하는 걸로 트레이닝을 시킨 거. 이게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고, 이 모델이 만들어진 거에다가 show most informative feature라고 했어요. 각각의 피처가 특징이란 뜻이죠. 그다음 hate,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의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트레인 문장에 긍부정에 해당하는 거를 분류를 했을 때 hate 단어가 여기 있어요. hate 단어가 여기 있을 때, 그 hate 단어가 만약에 없으면, 그죠? 없으면은 긍정에 해당하는 거가 1.7, 그죠? 부정에 해당하는 게 1.0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hate라는 단어가 없을 때는 뭐예요? 긍정이다라고 보시면 돼. 긍정 문장에 있을 때 네거티브가 1이 기준일 때 긍정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라는 거는요. 허라는 거가 문장이 없다라고 할 때는 보다 네거티브가 더 높대요. 네거티브가 1.7 정도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그녀 이렇게 나오는 거가 이 부정의 느낌이 좀 높다는 얘기고요. I라고 하는 거는 포즈죠. 포즈가 1.7 높더라. 그래서 이게 문장이 있다. I라는 게 문장이 있으면요. 그 부정을 1로 했을 때 긍정이 1.7, 0.7 정도 더 높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 따라서 like가 총 3번 사용했는데 2개 문장이 긍정적인 의미이다. 그것 때문에 뭐다? 1.7에 해당하는 요 수치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like가 있을 때 긍정인 게 1.7 대 1이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어가 말뭉치가 별로 없는데 말뭉치가 많으면은 이게 이제 쭈루룩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보값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확률 기반으로 하는 거를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가 1일 때, 요 포즈, 그죠? 요게 1.7이다. 이런 것들의, 그죠? 비율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이게 나이브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고 내려가셔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가 어떤 내용인지를 POE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 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해하기 가장 그죠? 이해하기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을 때 I가 true, I가 뭐 긍정 클래스를 더 가깝다. 포즈가 1.7이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그 긍정에 가깝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 트레이닝, 한마디로 모델을 트레이닝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도 생성을 했어요. 나이브 베이지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I like 메루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 갖다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어요. 테스트 센텐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대소문자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자로 다 바꿔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말뭉치로 얘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I like에 해당하는 거는 말뭉치 안에 속해져 있고 메루이는 없어요. 그래서 I like 이거는 I는 여기 있고 like는 여기 있는데 나머지는 없다라고 볼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에 해당하는 걸 확인을 하시고 걔네들을 classify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 테스트 센텐스 얘가 부정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확인해 봤더니 긍정에 해당하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이브 베이지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확률 기반이고 이 확률 기반에 해당하는 거 간단하게 트레인 데이터 말뭉치를 만들었고 이 말뭉치에 신규 그 테스트 문장이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결과는 포즈가 나오더라. 4개의 문장이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분류기 가동도 크게 안 해도 되지만 자동으로 우리가 그지? 그 나이브 베이지에 해당하는 성질과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모델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하는지를 확인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 해당하는 거가 더 쉬운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 라이브 베이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그 밑에 8-6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트레인에 해당하는 건 메리가 좋아, 고양이도 좋아, 난 수업이 지루해, 메리 이쁜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5개 문장이 있고 이 문장에 해당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포즈, 좋아 포즈, 지루해 네거티브, 그죠? 이쁜 포즈, 그다음에 마치고 놀 거야 포즈, 그지? 그래서 우리 각각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단어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뒤쪽에 해당하는 요 지도학습, 머신한테 학습시킬 때, 이거는 긍정 단어, 긍정 문장이야, 긍정 문장이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아요. 영문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얘도요, 말뭉치를 한번 돌려봤는데, 말뭉치 돌렸더니, 고양이 도와, 그죠? 고양이 야, 그죠? 요거는 다른 걸로 인식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지? 고양이 도, 고양이 야, 이거 다른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들도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메리가 메리는 메리랑 이런 거를 다 다르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비효율입니다. 메리가 메리는 메리랑 이거는 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양이도 고양이야 이거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이 전철이라는 걸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쭉 이제 고양이와 고양이도 그 다음에 메리랑 메리 뭐 이런 것들죠. 이걸 다 각각 그죠? 말뭉치화 하는데 이 말뭉치화 하는 거 자체를 그냥 한번 뭐다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한번 했을 때는 자, 이 첫 번째 문장에 첫 번째 문장이 자, 첫 번째 문장이 자, 이거죠. 메리가 좋아져. 메리가 좋아한데 현재 우리는 고양이, 고양이 수업, 고양이도 이게 말뭉치죠. 말뭉치라서 첫 번째 문장에 메리가 좋아. 메리가죠. 메리가니까 메리가의 true. 그죠? 메리가 어딨냐? 요거 true. 그 다음에 좋아. 좋아가 여기 있죠. 요거 두 개만 true고 나머지는 다 false예요. 그지? 그렇고 두 번째 문장은 얘도 지금 고양이도 좋아죠. 고양이도가 true. 그죠? 그 다음에 좋아가 true. 이거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이 문장은 포즈다, 포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말뭉치와 각각의 문장에 각각 문장마다의 뭐요? 이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T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라이브 베이즈를 통해서 난에 해당하는 요 한국어 단어가 to로 나왔을 때, 문장 중에 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네거티브가 좀 더 높다라고 돼 있네요. 포지티브가 1.0일 때 네거티브가 2.5다. 그죠? 좋아라는 거가 문장이 없으면, 그죠?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 포지티브가 1.0일 때 네거티브가 1.5다. 한마디로 없으면은 부정이 높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렇고 고양이도라는 게 문장이 없으면은 포즈가 1.0, 긍정 1.0 기준에서 부정이 높다. 한마디로 고양이가 있으면 뭐야? 문장 중에 있으면 뭐가 된다? 긍정이 높아질 경우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어떨 때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뭐예요? 이쪽은 문장에 있는 걸 뜻하는 거고 이쪽 뭐예요? 요게 요거, 그지? 이쪽 게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쪽은 대부분 1.0일 거고 1.0을 기준으로 앞에가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이런 것들이 라이브 베이지의 이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말뭉치를 만들었고 이런 게 이제 말뭉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가 기초문법에서 알고 와야 되거든요. 알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좀 순서상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죠? 뭐부터 해석을 하면 요 코드를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이쪽 뒤쪽부터 그죠? 여기 지금 뭐죠? For sentence in train 요거요. 그래서 뒤쪽부터 해석을 좀 하시면은 요 해석하기 좀 쉽다는 얘기예요.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for words, words tokenizer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요 코드가, 그죠? 얘만 어떻게 남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잘 모르겠으면 확인을 좀 하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뭐예요? 리스트 컴프레hen션 문법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이제 좀 넣어놨어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강의 중에 지금 벌써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하다는 분은 이 부분을 확인을 차곡차곡 하셔가지고 여기 써놨어요. 써놨으니까 얘네들을 가져다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서 여기죠. 이런 것들도 중간에 제가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얘기를 했고요. 1.5배는 부정이 높다는 뜻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서 그죠? 예, 공부를 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 나이브 베이즈 한국어에 해당하는 거를 학습을 벌써 트레이닝을 벌써 했고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잘 판단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나왔어요. 난 수업을 마친 메리랑 놀 거야. 이 문장 자체는 우리가 놀 거야 이런 것들이 트레인 할 때도 긍정이었죠. 긍정이었는데 긍정이 정말 나오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classify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해봤더니 네거티브 나오더라고. 어허, 틀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하, 수업 끝나면 메리 놀 거야 이거 긍정의 문장 아닌가? 근데 부정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류기가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고양이와 고양이도 뭐 이런 것들, 메리랑 메리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도 이거 중복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살짝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전처리 좀 하는 게 지금 보고 있는 함수 토크나이즈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제 포즈 태거 포즈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품사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메리는 메리와 뭐 이런 것들 메리라고 하는 게 명사 는 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중복되는 거 이런 것도 좀 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리 가 중에 메리는 명사 가에 해당하는 조사 좋다 이거 형용사 이런 것들로 형태소 분석 그죠? 앞쪽에서 형태소 이런 거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고요. 요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쭉 나열해서 넣고 이 중에서 중복되는 이런 것들은 삭제를 좀 해가지고 말뭉치에 해당하는 것 자체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뭉치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었더니 각각에 해당하는 거, 그지? 메리가 메리, 아까 뭐 메리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메리, 그지? 메리 하나만 지금 나와 있죠. 메리 하나는 투루다라는 거. 그다음에 메리가 이건 조사, 그지? 그다음에 메리랑 이것도 랑 이런 거 조사죠. 이런 것들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줬습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말뭉치를 만들어내면은 이제는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나누기가 쉽다는 얘기야. 그치?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지금 요거 틀렸잖아요. 네거티브로 나오는데 포지티브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말뭉치를 만들었고 다시 한번 나이브 베이지로 이 말뭉치에 해당하는 거를 트레이닝을 했고 그치? 분류기로 만들었고 모델이라고 해요. 이거를 모델을 만들어줬고 이 모델을 통해서 이 문장에 해당하는 거가 정상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지를 자, 여기 보이죠? 그 포즈 태거 점 포즈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깔끔하게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 좀 더 명확하게 말뭉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난 수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문장, 요 테스트 문장에서 난에 해당하는 거는 명사다. 수업 명사다. 그죠? 각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눴어. 앞에서는 수업이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이제는 수업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나눠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데 자, 얘는 문장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뜻하는 거죠. 문장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뜻하는 건데 걔네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포즈가 정상적으로 나오더라.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좀 더 필요했다? 전처리가 필요했다.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먼저, 그죠?
이렇게 나누는 것들 뜻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메리랑 메리, 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더 나눴죠. 요런 것들 전체이라고 해. 그치? 그래서 메리가, 메리도 이런 거 있었죠. 메리는 이런 거 있었죠. 메리가, 메리도 이렇게 한 단어로 뭉쳤을 때는 메리라는 거는 원래는 긍정단어인데, 그지? 메리가가 붙어 있을 땐 부정이 막 돼버리고 이런 좀 안 좋은 학습이 됐는데 지금처럼 잘 쪼개줬더니 학습이 더 잘 됐더라. 이런 것들을 다 전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긍정 문장인데 얘가 부정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머신을 만드는 것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검증을 다시 한번 사람이 해보고 해봤을 때 얘가 지금 자꾸 잘못 판단하네 하면은 지금처럼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 해당하는 게 통칭해서 전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 이렇게 했더니 결과값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잘 나왔더라라고 하는 과정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눴고 디테일하게 나눴을 때에 이제 그 모델이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형태소 분석을 했고 이 형태소 분석 끝나면은 결과값이 원래 부정이 나왔는데 긍정으로 그죠?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해가 잘 됐을까요? 네. 네. 이해가 잘 됐는데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요것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바꿔보시면은 이제 요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게 되는데 어디에 써먹느냐면은 요 뒤에도 나올 거예요. 여기 네이버 영화 평점, 네이버 영화 평점에 댓글이 있을 거야. 댓글 음,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댓글이 긍정 댓글인지 부정 댓글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 영화가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하는지 나쁘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럼, 감성 근데 이게 지금 원 센텐스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많은 양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다 가져와서 얘들이 합니다. 포고문을 통해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음, 말뭉치가 좀 짧잖아요. 이건 설명을 위해서 말뭉치가 짧은 거고요. 어, 이제 컴퓨터가 이런 계산 다 해요. 그래서 음, 컴퓨터 알아서 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양 많은 거는 얘네들이 포구문을 여러 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확률 기반까지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PC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머신러닝 네, 하려면 그 머신러닝 옛날 컴퓨터 갖다가 돌리면 이게 뭐 1박 2일 걸리고 막 이러는데 요즘 컴퓨터 음, 하면 몇 분 만에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좋은 거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네, 문장의 유사도를 측정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유사도의 뜻 자체가 비슷하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동화 중에 신데렐라와 뭐 백설공주가 있다. 두 개의 문서는 비슷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제 논문이 있다. 그럼 논문에서 이 원본 논문과 내가 쓴 논문이 몇 퍼센트 유사한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더라. 이게 100이 나온다고 하면은 같은 문서죠. 같은 문서까지 비교를 하면은 100%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중에 내가 차용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요? 이 논문하고 내가 쓴 논문은 뺏긴 거가 많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이거 논문 유사도 측정하는 거구나. 그런 거가 이제 유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어디다 그럼 저 쓰는지 표절이냐 아니냐, 이거 할 그런 때 이걸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음,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사도 측정에 해당하는 거 가볼 건데, 유사도 측정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제 그 유클리드 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거리 기반으로 같은 단어인지 다른 단어인지 이렇게를 하는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좌표로 찍어요. 한마디로 3차원 혹은 뭐 2차원, 3차원, 그 좌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다? X축, Y축에다가 특정 점을 찍는 거죠. 예를 들면 산점도 이런 것들인데 음, 산점도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들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뭐요? 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유사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분류를 얘기를 했는데, 분류에 대한 거를, 뭐예요? 지도학습이다. 얘는 부정이다. 얘는 긍정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미리 정답을 알고 그쵸. 있고, 예, 지도. 거기에서 많은 문장 혹은 문서들 중에 유사도를 측정하는 거. 그래서 논문 유사도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좌표값 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사이킨런에서 각각의 특징들을 추출을 하는 퓨처 엑스트랙트, 그죠? 이게 이제 추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성에 해당하는 거를 추출하더라. 예를 들면은 육아휴직 아까 문서에서는 특징에 해당하는 게 육아휴직, 공무원, 그다음에 몇 세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그 문서상에 이 문서를 특징할 수 있는 단어를 키워드를 추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공무원, 육아휴직, 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추출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추출해서 나오는 거가 카운트 벡터라이즈. 카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기, 개수고, 벡터라이즈가 숫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은 그거를 카운트해서 보여줘. 한마디로 아까 육아휴직이 37개, 그 다음에 뭐, 다른 단어가 18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문서상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키워드를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카운트 벡터라이즈라고 해요. 특징에 음. 해당하는 텍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몇 번 나왔는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그 카운터 벡터라이즈의 minDF1 뭐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 요 개념에 해당하는 거를 뒤쪽에서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있는 패키지를 로딩을 했고요. 보기 중에 minDF1 이런 것들이 뒤쪽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볼게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메리랑부터 이게 바빠서 그러시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본 데이터이고 이 원본 데이터를 팩터라이즈를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문장이죠. 문장인데 이 문장에 대한 거를 숫자로 바꾸는 거를 팩터라이저라고 하고요. 팩터라이저 한 거를 p 트랜스폼 요게 뭐예요? 어떤 형태로 머신이 잘 이해하는 형태로 바꿔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요 내용에 대한 문장들을 뭘요? 숫자로 해서 이 기계가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서 x라고 변수에다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특성을 뽑아내는 단어를 한번 보여줘라고 하는 함수가 get future name ou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get future name이라고 이전 그 버전에서는 그랬는데 out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학습한 데에서는 요 캡피처 네임까지만 나와가지고 계속 에러가 이 부분 떴는데 챗GPT를 통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요 문장에 요게 지금 요게 실제 문장이죠. 요 문장에서 특성에 해당하는 거가 뭔지를 확인해 봤더니 겉도 겉으로 이런 것들로 해서 요게 그렇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쪼개져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메리랑 뭐 이런 것들 보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메리랑 여기 있네. 그치? 여기 있고 나머지 것들도 이제 바쁜데 뭐 이런 것들 보이죠? 그쵸?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띄어쓰기 기반으로 나눠주고 있네요. 그치?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있고 이 나눠주고 있는 거를 그죠? 이제 그 KONLP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이제 학습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죠? 토크나이저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토크나이저가 자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장들에 해당하는 것과 메리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메리랑 랑 이렇게 이제 나눠서 놀러 가고 이렇게 나눠서 그지? 이게 이제 형태소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로 나눠서 뭘 한다? 이게 말뭉치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있고 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나온 거죠. 메리랑 놀러 가는 요 한 줄이고, 그지? 각각을 쪼갠 거죠. 토크나이저. 각각을 가장 작은 단위 형태수로 쪼갠다. 이렇게 쪼갰죠. 그죠? 자, 이렇게 각각을 다 쪼갰고, 그렇게 돼 있는 거를요, 어떻게 하자? 이제 좀 모으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을 건데요. 얘네들을 다시 한번 합치는 코드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연습용 코드고 얘네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메리랑 메리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주고 있고요. 팩터라이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숫자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메리랑 놀러 가고 이거 지금 요 단계까지 했거든요. 요 단계까지 했을 때 겉도 거칠 보수로 여기 있죠. 쭉 여기까지 겉도부터 있어요가 요게 겉도가 요거죠. 그죠? 거슬려 두 번째고
고수로가 세 번째인데요. 요 문장에서 요게 있냐? 그죠? 메리랑에 해당하는 거 여기 겉도가 여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0이야. 것을 음, 0, 그다음에 고수로 0, 공원에서 0인데 여기 1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놀러 가고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놀러 가고 몇 번째 있어요?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있어요.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1. 그렇지? 그래서 이 이 문장에 여기 있는 이 말뭉치가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숫자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벡터라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요게 숫자죠, 숫자. 그렇죠? 벡터는 숫자를 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고, 자, 요게 내려가서, 네. 좀 더 이제 벡터라이즈에 해당하는 거를 뭐요? 말뭉치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합쳐보고 있네요. 그치? 쪼갠 걸 다시 합치고 있는 코드가 요 코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offend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렇게 메리랑 놀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한 칸씩 지금 떼고 있네요. 그렇죠? 중간에 이 각각의 이 말뭉치에서 인지한 거에서 이렇게 그죠? 놀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떼가지고 말뭉치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피처에 해당하는 거를 뭐 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얘들은 지금 봤더니 뭐다? 4,2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를 확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확인 쭉 했고요. 걔네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쭉 한번 볼게요. 자, 내려와서 피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했고 리스트 받아서 다시 벡터라이즈를 만들어내고 그죠? 만들어내고 자 그거를 통해서 이제 트랜스포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4행 20열 그죠? 요게 아니죠. 일단은 요게 열이 4개고 그 다음에 행이 20개죠. 그래서 요거를 이 to array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배열로 만들어내자. 요 대괄호 이렇게 묶어놓고 0000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배열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도 이런 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트랜스포즈 이제 자세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트랜스포즈인데 열은 행으로 행은 열로 바꾸자. 요게 이제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거를 자, 이렇게 만들 행이랑 열을 왜 바꾸는 거죠? 요거는 열을 이제 행으로 하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기 편하게 아, 하기 위해서. 네. 그냥 이렇게 이제 길게 하면은 잠깐만 이렇게 길게 하면은 아, 이제 구분이 분석하기 어려워. 힘드니까 구분이 어려우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가 요 문장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포즈를 바꿔. 요게 지금 이쪽 방향이 열 방향이라고 하면은 행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가로 방향 바뀌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요 순서랑 요 그대로. 그 숫자의 순서가 같아지는 거죠. 밑으로 보는 게 아, 아니고 가로로 보는 게 편하죠. 그치? 이렇게 보는 게 음, 편하잖아, 이렇게. 그지? 네, 네, 네. 그래서 매칭이 돼. 트랜스포즈 한 매칭 거예요. 깔끔히 하려고.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 봐야 되는 거를 트랜스포즈를 하면 어떻게 된다? 가로 방면 볼 수 있다. 가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렇고. 자, 내려가셔서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원래 이게 행렬로 구조로 봤을 때는 20행 4열이었잖아. 근데 4열 20행으로 바꿔준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뭐요? 이 방향 바꾸는 거를 보시면 돼. 그죠? 그렇고 그렇고 내려와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피처값을 확인해 보자라고 돼 있네요. 자, 피처값 확인해 보고 내려와서 이제 리스트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가구공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형태소 분석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꾼 거에다가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 각각의 거리들을 측정을 좀 해가지고 정말 비슷한 건지를 확인하는 거. 그지?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도 동일한 과정으로 팩터화를 좀 시켜보자. 요거는 우리가 뭐예요? 샘플 데이터죠, 그죠? 그치? 그래서 요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가져다가 요 문장에 해당하는 거 정말 형태소대로 잘 나누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형태소대로 잘 나눠지더라.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뭐다? 팩터라이즈, 이진수, 그죠? 있다 없다에 해당하는 거를 영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더니 이 멜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 그죠? 멜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말뭉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위치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멜이랑에 해당하는 거가 이 중에서 지금 어디 있죠? 두 멜이가 번째요.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1이 있어요. 여기 있죠? 네. 맞아요? 이게 네. 메리랑이고 그다음에 놀러가고 이게 놀러가고가 놀러 어디 있나? 놀러? 놀러가 없네. 놀러는 없어 보이네요. 그지? 그래서 네. 영. 메리랑 놀러 가고 싶으면 그래서 놀고 영. 싶죠. 이렇게 하는데 그죠? 놀고 뭐 이런 거 좀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음. 보이고 있는데 말뭉치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뭉치가 기준이고 요거는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지? 음. 그래서 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 가고 이거는 그죠? 지금 여기선 가고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거가 아마 뭐 요건가 봐요. 그죠? 그래서 몇 번째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요게 문장이 어떤 문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말뭉치의 몇 번째 위치하는지 이거가 영일에 해당하는 얘네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고 좀 내려가셔서 그러면은 현재 새로운 문장과 비교할 문장 이게 이제 문장 유사도에 해당하는 게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음. 문장 유사도를 따질 때는 두 개를 빼요. 그죠? 이제 1번에 문서가 있고 2번에 문서가 있어. 그러면 1번 문서의 특징, 2번 문서의 특징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고 걔네들의 좌표값에 해당하는 거에 뭐요? 차이를 가져다가 정규화를 시켜요. 그렇죠?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애는 1에서부터 10에 해당하는 이 별점이 있고 어떤 사이트는 1에서 5점의 별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문서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1에서 10을 비교한 거랑 1에서 5를 비교한 거는 차이가 있죠. 그렇지? 만약에 1에서 10이면 각각은 하나씩의 갭이라고 하면 1에서 5는 한 두 개 정도의 갭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정규화,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가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음. 델터라고 하는 거가 이런 차이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이 어레이, 행렬 기반 수학의 행렬에 네.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규화를 한 다음에 뭘 하자? 리니어 아날라이틱스 이거 이제 뭐 선형 분석, 라인으로. 그죠? 라인 선형, 같다 보는 그죠? 이런 선형. 것들이 토는 뭐예요? 토 얼레이의 토? 어디 있어요? 그 뒤에 거. 뒤에 얼레이 앞에 있는 거. 토. 수요? 넘버로 토탈? 그러니까 토탈? 배열로 바꿔줘. 숫자로 바꿔줘. 뭐뭐로의 의미구나. 이게 이제 그 편지 전치사. 예전에 편지 봤을 때 프롬 아, 나로부터 친구 아, 이게 이거죠. 한마디로 적절해요, 아주. 네. 네. 그래서 요 데이터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이 행렬에 해당하는 수학에 해당하는 걸로 바꿔줘 이런 뜻이에요. 왜 융통성이 좋아졌지?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비율을 잘 섞어야 좋은 강사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이제 그 기준치에 해당하는 거, 베스트도 그다음에 베스트 디스턴스, 그다음에 베스트 아이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초기화로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각각에 해당하는 것과 얼마의 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거리에 해당하는 거가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한마디로 이 만약 0이다. 그다음에 뭐 1이다. 지금 2이다. 뭐 이렇게 보이죠. 요런 데이터들 중에 여기 좀 볼게요. 메리랑 놀러 가고 싶은데 바쁜데 어떡하죠가 3이에요. 메리는 공원에서 산책하고 노는 걸 싫어해요. 가 1이에요. 이 중에서는 지금 1에 해당하는 거가 가장 우리가 샘플로 줬던 요거 지금 테스트 데이터죠. 요거 메리랑 공원에서 산책하고 놀고 싶어요와 가장 유사한 문장이란 뜻이에요. 이해돼요?
네. 요거 네 개 중에, 그죠? 요거 네 개 중에 요 문장이 우리가 음. 여기 있는 기준, 요거랑 가장 비슷한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숫자 제일 작은 게 가장 근접하다는 거예요. 됩니다. 그죠? 음. 요거랑, 그죠? 메리 공원 산책하고 놀고 싶어요랑 요 1이잖아요. 네 네. 개의 문장 중에는 얘가 제일 가깝다. 문장의 유사도가 얘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숫자에 따라서 공원에 노는 거 싫어해요, 이상해요가 2, 그죠? 그 다음이 3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장으로 한번 보시면 메리는 공원에서 노는 거 싫어해요, 이상해요가 얘랑, 그죠? 메리랑 공원 산책하고 놀고 싶어요랑 조금 더 가깝고, 그 다음에 가깝고, 그 다음 가깝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장을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샘플을 드렸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논문과 논문, 그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이런 코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그래서 메리랑 공원에 산책을 놀고 싶어요랑 네 개의 문장 중에 가장 비슷한 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처럼 뭐요? 1에 해당하는 얘가 가장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의미는 반대인데 요 단어 조합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0101 아까 이 위에 있었죠? 얘가 비슷하다는 얘기야. 요거. 그죠? 숫자로 지금 바꿨잖아, 벡터로. 벡터로 바꾼 다음에 이 벡터에 해당하는 거에 이 위치값에 해당하는 거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문장 유사도가 비슷하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벡터화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실제 우리는 사람이라 문장 갖다 보는 게 편하지만은 컴퓨터는 이런 것들을 뭐다? 숫자, to array 해서 이 숫자로 나와 있는 것들이 더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얘가 뭐예요? 메리랑 요거죠. 메리랑 공원에서 산책하고 놀고 싶어요가 얘예요. 얘고 나머지 네 개 문장이 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가 요 두 번째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요 두 번째 있는 걸 봤더니 거의 똑같은 거 같죠? 그죠? 거의 똑같은데 조금 거의 똑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다. 그죠? 조금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걸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리에 대한 거는 빼기, 그죠? 빼기하고 노멀라이즈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각각의 이 V1, V2 이게 밖에서 던지는 문장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뭐예요? to array를 통해서 지금처럼 이진수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거를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두 개 더 맞춰주는 거죠. 맞춰가지고 V1 노멀라이즈, V2 노멀라이즈 두 개의 갭 차이에 해당하는 거를 델타라는 변수에다 넣고 걔에 해당하는 거를 이진수 팩터라이즈 해서 정교화해서 보여줘. 이게 이 디스턴스 노멀에 해당하는 함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함수 만들어 놓고 이 함수에 해당하는 거를 이 두 개의 문장, 우리가 처음의 문장과 테스트 데이터의 문장 이 두 개를 가져다가 동작을 시키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더라라고 돼 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도 두 번째 있는 0.42가 가장 가까운 유사도가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 기반으로 봤을 때는 결과값이 지금처럼 그죠? 이렇게 같은 결과, 그지? 우리가 두 번째 있는 거가 위에서도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차지를 했고 지금도 정교화한 결과값의 이 수치도 가장 낮은 걸 보실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까지 해서 문장 유사도를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가 TF, IDF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TF, 텀 프리퀀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IDF 그런 것들이 이제 인버스 뭔가가 반대로 하다, 도큐먼트 프리퀀시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위에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에 거는 정말 이진수로 바꿔가지고 문장 유사도를 따져봤다면은, 얘는요, 문장과 문장 이거보다도 문서끼리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문서끼리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정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육아휴직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고, 막 개나 소나 많아. 어딜 가도 요즘에는 어떤 특정 그 단어를 많이 해. 뭐 이성균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면은 이성균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안 중요할 수가 있죠. 왜요? 너무 흔해졌어. 이런 거가 TF-IDF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음.
TF IDF는 여러 가지 문서를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더라. 이런 단어는 중요도를 떨어뜨리고 음. 가끔 가다가 툭툭 나오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중요도를 높게 해주는 이런 개념이 TF IDF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 어떤 단어가 문서 내에 자주 등장할수록 중요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는 거. 이게 TF IDF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F IDF는 비교는 모든 문서에서 같은 단어가 IDF는 있어.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네. TF는 중요도가 높은 네, 거구나. 턴 프리커시니까 프리커시가 빈번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그래서 그 원리로 TF IDF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TF IDF를 호출하는 게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함수를 통해서 이 문서와 문서, 요것들의 중요도를 조금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더니, 특성으로 좀 구분을 하고, 뭐, 연속력 코드 뭐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코드가 어디 갔지? 여자친구 선물 고르기까지 못 가겠네. 시간상은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음, 정확하네, 진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봤더니 A가 있고 ABB가 있고 ABC가 있어요. 요거 D는 뭐요? 요거 세 개 합친 거라고 돼 있어요. 그지? 요거 세 개 합친 거. A가 A 이거거든요. ABB가 이거죠. 그다음에 음, ABC가 이거죠. 음, 이렇게인데 얘네들을 하나로 합친 거를 대문자 D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 TF IDF 요게 뭐다? 문장 유사도. 그래서 TF 요게 빈번하게 나오는 중요한 단어. 거. IDF는 뭐야? IDF는 안 중요한 단어. IDF는 모든 단어가 다 있으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빈도 높은 거, 모든 단어 다 있다. 그러면 안 중요하게 하는 거를 수치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가 1.0, 0.0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해당되는 거를 한번 보면 자, A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맞아요? 세 네. 개의 문서에 다 있어. 그죠? 그죠? 중요하네. 음, 그죠? 그래서 지금 A에다는 거의 수치를 봤더니 1.0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1.0이 돼 있고요. 자, 음, D에다는 거 이쪽에 전체에서 봤을 때 A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0이래요. 그러면 A 요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다 나와. 100%다 나온다가 1.0이에요. 그죠? 음, 여기 문장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1.0이고. 그다음에 0, 이게 뒤에 해당하는 거가 요거잖아요. 여기에서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A는 개나 소나 다 있는 거야. 그지? 신동욱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 있는 반면에 자, 그다음에는 B를 좀 보면은 B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한 개가 있어. 그지? 예. 그래서 A, B, B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지? 그래서 요거 B에 해당하는 거 ABB는 요걸 뜻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B가 그죠? 중요해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서 B는 몇 개 나와요? 두 개 두 개. 나와요. 100 중에 3으로 나누면 뭐요? 0.6 정도 되죠. 그죠? 아, 음, 3개 중에 두 번 나왔다. 네, 0.6. 그지? 음,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 D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 전체 문장에서 그죠? 전체 문장 여기죠. 요만큼 전체에서요. B에 해당하는 거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0.45 0.4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B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지? 이렇게 전체 중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세 개 정도 있죠. 세 개 정도 있어서 그거 나누면 0.4 정도 나온다라는 거. 문서 간 비교해서 중요 단어가 아니다. 아, 그죠? 예. 그래서 문서간 비교해. 이게 다른 문서라고 생각하셔야 돼. 지금은 되게 심플하게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겠지만 나중에는 뭐다? 문서와 문서끼리. 그죠? 논문 유사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논문과 논문 두 개를 가져다가 혹은 세 개를 가져다가 어떤 특정 음, 단어나 혹은 뭐 어떤 특정 키워드가 중요하죠. 유사도가 얼만큼 되는지 뭐 이런 거, TF-IDF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로 이렇게 계산해내는 겁니다.
자, 그렇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카운터 벡터라이즈를 통해서, 그죠?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앞에서 했던 과정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해당되는 거를, 뭐, 이제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퓨처. 이 키워드 기반으로 어떤 거가 키워드인지를 뽑아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근처 공원에 메리랑 놀러 가고 싶어요. 예, 이 문장에서, 그죠? 확인을 좀 해보고 있어. 그죠? 그래서 자, 해당되는 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테스트한 문장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있네요. 자, 현재 우리가 앞에서 메리랑 놀러 가고 싶지만 바빠서 어떡하죠? 그다음에 메리랑 보건 이렇게 네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래요? 베스트 포즈 is 0. 0번에 해당한 게 이거죠. 이제 요게 메리랑 놀러 가고 싶지만 바쁜데 어떡하죠? 그죠? 그게 이제 문장의 디스턴스 거리가 0.9라고 돼 있어. 그지? 그래서 근처에 메리랑 놀러 가고 싶네요랑 가장 가까운 그죠? 메리랑 놀러 가고 싶지만 바쁜데 어떡하죠? 이게 그죠? 문장의 유사도 혹은 TF IDF로 봤을 때는 가장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한다? TF-IDF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조금 틀려졌어요. 저 TF-IDF, TF-IDF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면, 그죠? 해보시면은 요게 문서에 뭐요? TF-IDF니까 가장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뒤쪽에 조금 제가 정리를 못했나요? 좀 느낌이 싸한데 다시 한번 요거 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요거는 뭐예요? 예, 요 어떤 특정 단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런 것들인데 뒤쪽으로 조금 요 부분의 느낌이 좀 틀리네요. 느낌상.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TF-IDF 이제 이 수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음, 네. 큰, 요 부분 그냥 가져다 좀 붙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할게요. 확인을 할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전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여자친구 선물 고르기예요. 그치?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요 부분이 이제 크롤링 하는 거 계속 에러 난다고 했었는데, 그죠? 요거를 시간이 좀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거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이버 영어 평점. 요건 좀 가벼우니까 여기 설명만 오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확인했고 얘는 그냥 돌리시면 돼요. 돌리시면 되는데 요거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돌리세요. 드라이브로 복사. 자, 이렇게 하시고 드라이브 복사 하시고 자, 얘를 런타임에 모두 실행하셔서 음, 이게 실제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라서 설명 쭉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자친구는 나중에 하시고요. 자, 여기 네이버 영화 평점 가시면 네이버 이거 이제 영화가 끝났어요, 이게. 안녕하세요. 영어 지식 베이스예요.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말고 아예 이 평점만 따로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네이버 홈페이지에 영화를 검색을 하시면 이 부분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0부터 10점까지의 점수를 가져다가 그죠? 실제 이 영화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흥행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본인의 느낌을 남기는 거죠. 자, 이렇게 크롤링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거를 다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다 끌고 와서 이 끌고 온 데이터를 가져다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특정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해당하는 거가 감성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이버 무비 리뷰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이게 영화 이제 평가를 하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긁어다가 요 사이트를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자, GitHub라고 하는 곳에 어떤 분이 올려놓은 겁니다. HM Kim 312라는 분이 어느 시점에서 이걸 이제 그 크롤링해서 가져온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죠? 원본 데이터 이제 밑쪽으로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져다가 우리가 크롤링해서 가져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한 거가. 자, 실제 데이터 중에 끝에서 5개를 뽑아보자가 테일인데 테일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15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 개 데이터 중에 요 도큐먼트 데이터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유저가 남긴 이 댓글 같은 그죠? 평가 이 글자들이죠. 글자들이고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와 0하고 1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 청춘영화 최고봉 방황했던 우울했던 날의 자화상이라고 돼 있어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1이 돼요. 그러면 이건 긍정인 것 같고요. 한국에는 최초로 수간이 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 이거는 0이네요. 이게 뭐요? 한국이 들먹거리고 필리핀 후리는 착하다? 0이 돼요. 한마디로 0이 좀 부정인 것 같고요. 1이 평점이 너무 낮아서 어떤 게 0이 부정인지 1이 부정인지를 봐야 돼요. 자, 인간이 문제에서 손은 먼저인가?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제 뒤쪽에 가시면 이제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에 다는 거는 실제 관객의 아이디 값, 그죠? 그래서 리뷰한 관객 아이디 값이고 도큐먼트는 실제 댓글 단 거.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네요. 0이 부정이래요. 그지? 이렇게 인간이 문제 손이 먼저인가? 이게 부정이고요. 평점이 낮아서 이게 1이네요. 약간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레이블 달아놓은 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고 현재 총 그 감성 분석 데이터가 15만 개 정도 되는데 200K 감성 분석 20만으로 이렇게 써 있네요. 그치? 그래서 현재 요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레이팅 트레인 데이터라고 돼 있는 얘가 그치?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 15만 개 정도 돼요. 20만 개를 좀 써놨는데 15만 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지? 잠깐만요. 뭐 이상한 게 떴다. 자, 15만 개 정도 되고, 여기 써 있네. 그지? 이게, 두 개 합쳐서 써놨나 보다. 20만 개가 뭐냐면, 레이팅 트레인 데이터, 지금 요게 레이팅 트레인 데이터거든요. 요게 15만 개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5만 개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가 보이고, 자, 모든 리뷰는 140자 미만. 요게 되게 짧죠, 지금. 일부러 짧게 했단 얘기예요. 그렇고, 부정 리뷰에 해당하는 거가 있더라. 부정 리뷰는 평점이 0에서 4점. 그 다음에 긍정 리뷰는 9에서 10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중에, 그죠? 이 5에서 8점은 중립 리뷰예요. 이런 거는 뺀다. 그지? 0, 1로 이렇게 해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 데이터 중에 뭐다? 중립 리뷰는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점수에서 제외하더라. 그래서 부정일 때는 0에서 4점 준 사람 부정으로, 그지? 9에서 10점 준 사람 긍정으로. 한마디로 여기 부정은 0이니까 한마디로 0에서 4점 준 사람 0, 그지? 9에서 10점 준 사람 1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요 레이블이. 그렇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이 훈련 데이터죠. 훈련 데이터가 어떻게 레이블링 되어 있나 한마디로 0, 1, 요 개수를 다 한번 확인해 봤더니 15만 개 중에 7만 5천 개 주는 부정 데이터 7만 4천 개는 이게 긍정 데이터 요게 데이터 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포가 부정 리뷰만 많이 학습을 하고 긍정 리뷰는 적게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된다? 데이터 편향이 생겨요. 어떤 테스트 문장이 뚝 들어왔어. 뚝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긍정만 많이 공부를 했어. 그럼 긍정 문장은 잘 맞추고 부정 문장이들은 못 맞춰.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자체를 뭐 한다? 개수가 비슷해야 돼. 개수가 비슷해야 되냐. 그래서 이게 데이터 편향을 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 한마디로 이 데이터의 개수가 비슷해야 돼. 긍정도 부정도 그죠? 이거 부정 여기 긍정 개수가 비슷해야 둘 다 그죠? 잘 맞추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고 그 밑에는 이제 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정규식입니다. 정규식이라서 이렇게 이 댓글 데이터 중에 그 스페이스바 한 번만 치고 그죠? 이제 그 포인트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지? 지워버리고 뭐 한다?
실제 이렇게 글씨를 쓴 사람의 데이터만 가져오자라고 하는 게 요 리에 해당하는 효과. 그지? 그래서 이 숫자만 여기 또 이렇게 문자를 써야 되는데 숫자 여기다가 1111 2 막 이렇게 쓰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공백으로 변환을 해버리자. 없애버리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앤 거를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코엔을 파이 앞에서 이제 배우신 내용이죠. 얘네들 가지고 우리 한 15만 개의 데이터 중에 이렇게 전처리 끝난 데이터들만 가져다가 그 한국어 분석을 좀 해보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형태소로 자른 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가네요. 이 TF-IDF를 사용하셔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문장에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그죠? 동작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제가 써놨죠. 이거 약 10분 소요가 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교환해야 되는 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쭉 내려갔더니 KONLP 갖다가 형태소를 분석을 하고 있고 TF-IDF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 TF-IDF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안 하고 온 부분이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어, 매개 변수가 쭉 나와 있고요. 민DF에 해당하는 건 최소 빈도값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문서상에 2번 이상 나와야 그 부분을 센싱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가 민DF예요. 그래서 특정 음, 단어가 문서상에 몇 번 나타났는지, 그죠? 이거는 이제 단어의 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빈도값이다, 빈도값. 횟수, 빈도가. 빈도값. 그래서 이 DF에 해당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더라. 특정 DF를 가진 단어들은 보캐버리에서 제외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민DF가 만약에 몇 퍼센트, 그죠? 그 문장에서 이 뭐 육아 휴직에 해당하는 거가 뭐 36번 나왔는데 만약에 5% 미만, 육아 휴직이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서상에, 그죠?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채택을 하고 한두 번 나왔던 이런 단어들은 채택하지 않겠다. 그걸 퍼센테이지로 해야 뭐요? 문서의 길이에 따라서 그지? 개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는 문장의 길이가 짧아. 문서의 길이 짧으면은 당연히 몇 번 안 나와도 민디프로 넘어가겠지. 넘어가는데 뭐요? 개수로 하면 그래서 안 되고 뭔다? 비율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수 아니다라고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개수가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다. 그래서 플롯은 퍼센트, 인티저는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10이다, 그죠? 1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서 10개 미만으로 나타나는 애는 무시하겠다 이런 뜻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XDF 너무 자주 나오는 것도 제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상으로 나타나는 단어 이거 얘는 미만, 얘는 이상.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안 나오는 것도 제외하고요.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제외하자. 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 0.01 그러면 문서의 1% 미만으로 나타난 거는 무시지. 거의 뭐 은는이가 이런 것들은 맥스DF 쪽에 가깝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 뭐 어떤 그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0.01 이거겠죠. 1% 미만 나타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어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탐방을 갔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이런 거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면 맥스DF로 빼버리면 되는 거고 어디 나라 그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겠죠. 이제 뭐 베트남에 갔어요. 그럼 베트남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민DF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민DF와 맥스DF에 해당하는 거. TF, IDF에서는 이런 거 중요한 매개 변수가 되겠고 자, 아날라이즈는 이제 워드, 그다음에 캐릭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분석해야 되는 거를 학습 단위를 결정한대요. 이 단어 단위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글자 단위로 이렇게 할 건지. 그래서 캐릭터가 문자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말뭉치에 해당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서브라인 DF라고 하는 이런 거가 있는데 이제 스무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챗GPT한테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이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앵그램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범위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얘는 단어 묶음의 범위.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뒤에 하나를 더 붙여서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거냐, 두 개 묶음 갖다 할 거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 하나, 투 이렇게 하는데 얘는 고백, 고타임, 굿타임,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원, 투, 한 개부터 두 개니까 이런 것도 포함이죠. 자, 그래서 이제 TF-IDF는 문서에 그 단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 단위로 할래, 한 개 단위로 할래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게 앵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TF-IDF 친구가 있어요. TF-IDF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LGBM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라이트, 가볍다는 얘기고요. GBM이라고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 부스트 머신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해당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예측 오차에 대해서 그죠? 계산할 때 쓰더라. 그지? 이제 경사 하강법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하고 맥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TF-IDF보다 조금 더 이제 성능이 그죠? 더 좋다. 그죠? 앙상블 이렇게 돼서 약한 분류기끼리 이제 합쳐가지고 뭔가의 결과값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TF-IDF가 뭔가 혼자서 퍼포먼스가 세네. 뭐 저 같은 캐릭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GBM에 해당하는 거는 약한 애들끼리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희영, 민석 뭐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머리를 이렇게 합쳐서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기법이 LGBM에 해당하는 이런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풀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그 TF IDF 그다음에 LGBM 이런 걸 가지고 LGBM 분류기 갖다가 얘를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고, 자, 얘네들에 대한 게 정확도 그다음에 실제 문장 테스트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테스트 문장이 들어왔을 때 몇 퍼센트 맞추는지 애큐리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서상에 해당하는 게 82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성능이 82. 한마디로 10문제가 들어와요. 10문장이 들어오면 한 두 문장 정도는 다르게 그죠? 원래 긍정 댓글인데 부정 댓글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82%에 해당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우리가 실제 문장에 해당하는 거 100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101번째의 데이터가 걸작은 몇 안 되고 졸작만 넘쳐난다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가 TF-IDF에 해당하는 걸로 그죠? 이 LGBM 분류기로 예측을 해봤다. 그지? 해봤더니 0이라고 분류를 하더라. 0은 이제 부정이라는 얘기야. 이게 걸작하면 몇 안 되고 졸작만 넘쳐난다. 부정 문장이죠. 그래서 0으로 잘 판단을 했네요. 그지? 그래서 이게 실제 문장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더라. 그지? 그래서 테스트 애큐리시도 잘 나오더라. 그래서 위쪽에 요게 이제 요거는 훈련 데이터 갖다가 한 그 퍼센테이지고요. 이 밑에는 실제 데이터 문장을 가져다가 실제 잘 분류를 하는지를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태 보았던 영화 중 재미없네요. 요게 LGBM의 분류기를 통해서 몇 퍼센트로 이게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부정일 확률이 83%, 이 문장 자체가. 그지? 그다음에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이었어. 이거는 긍정일 확률이 96%짜리의 문장이다. 라는 것들로, 그죠? 이 LGBM 이 분류기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좀 잘 보여야 이게 감성 분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매트플립 라이브러리 한국어 버전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죠? 역 슬래시 n 이런 게 없거든요. 없는데 이게 잘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특수 기능에 해당하는 문자가 이 댓글 중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음. 앞에서 제가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했었는데
이 문장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역 슬래시 n이 들어가 있는 거가 있을 때는 요 시각화가 안 되더라고. 그게 가장 중요했었고 여기서는 이런 이게 뭐라고 하죠? 조상 조상가요? 예, 그 형태소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는 많이는 나오는데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 이런 것들을 스탑 워치에다가 추가시켜 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을 가져다가 시각화를 해봤더니 상위 50개 중에 가장 많은 거가 영화. 우리 문장 중에 이 영화는 뭐 이런 거가 많은가 봐요. 그렇고 정말 진짜 이런 것들의 단어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다라고 하는 거가 극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5,000개의 단어 중에 5,000명 정도가 이런 영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나 봐요. 그죠? 그렇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뭐다? 순서상 많이 나온 것들로 이렇게 쭉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작성을 했더니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크고 최고 평점표 정말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워드 클라우드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TF-IDF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자연어 처리 그죠?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자친구 선물 고르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고요. 그 영상은 다시 그 인코딩 되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